5부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1장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독일에서는 사회적이라는 말이 대단히 긍정적인 함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이지 못하다를 뜻하는 아조찌알이라는 말은 인간 이하인 미친이란 뜻으로 경멸적인 함의를 가질 정도로 독일에서는 사회적 연대, 사회적 공감, 사회적 품성을 중시하고 존중합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답게 성장을 위한 교육에서 성숙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방, 규율, 성실, 노력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을 위한 교육은 이제 창의, 자율, 자유, 여유 등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성숙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경쟁 교육을 연대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지식 교육을 사유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대마다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달랐지만 한 가지 점에서 지난 100년의 교육은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능력주의라는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보다 존엄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인간적 존엄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심리적 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집단 수준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심리문화적 결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는 인간 존엄에 대한 심리문화적 결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존엄 감수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일정한 전문적 능력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존엄에 대한 감수성은 낙제에 가까운 인물들입니다. 평생 능력주의 교육을 받고 능력주의로 인정받고 능력주의를 신념화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실에 있습니다.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엄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감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국이 내세우는 K-드라마가 예외 없이 잔혹극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DP, 더 글로리,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드라마를 보세요. 할리우드에서 호평을 받은 기생충도 이런 범위의 영화지요. 독일에서 민주 시민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 능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의 억압에 저항하는 능력, 사회적 불의에 분노하는 능력,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을 갖춘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독일 정치교육의 핵심 목표입니다. 한국의 교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 젊은이들이 정치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을 배우는데 왜 한국 청소년들만 정치 교육을 받으면 위험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의 젊은 세대를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도 전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156개국의 교사들이 다 가진 권리를 한국 교사만 갖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 군사 파시즘 정권은 사라졌고 그 독재자들은 무덤에 묻혔지만 이들이 남긴 부정적 유산은 여전히 우리의 제도 속에 우리의 내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독재 정권 40년이 지나간 후
이른바 민주정부 30년이 이어졌지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중 15년은 다시 군사정권의 후예들이 그대로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박탈 상황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도 군사 파시즘이 남긴 잔재 중 하나지요. 대한민국은 경쟁을 통해 중진국까지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쟁과 성실, 모방만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그 위상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창의적인 창조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때 경쟁은 오히려 퇴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질적인 요소들을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융합이 곧 창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연대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늘 상대를 경쟁자로 심지어 적으로 보는 사람이 어떻게 융합 능력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암울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상품을 한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 않습니다. 강소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뛰어난 기술로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말합니다. 강소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대략 1530개가 있습니다. 2위는 미국인데 대략 350개 정도입니다. 3위는 230개를 가진 일본, 우리도 없지는 않습니다. 23개 있습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독일에서는 영어, 수학, 국어, 사회처럼 행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건강한 감수성을 가진 아이들일수록 한국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제 이런 불행 교육을 행복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장 교육혁명 3가지를 폐지하자. 1. 대학 입시 시험을 폐지하자. 얼마 전 독일에서 교육평가를 주제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온 젊은 학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한 줄도 쓰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후진 컴퓨터를 기르는 것인가요? 지금의 입시 제도가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 교육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이러한 제도들은 여러 나라에서 모두 나름의 의미와 장점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 한국에 오면 경쟁적 입시 제도의 장벽에 부딪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심각하게 곡해됩니다. 한국의 입시 제도는 교육에 관한 모든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한국에서 교육개혁이라고 불러온 것은 항상 입시개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를 폐지해야 비로소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이 과연 사회적 약자에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지요. 1970년대 말만 해도 서울대에는 대략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가난한 집안 자식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와 1990년대 중반부터 강의를 시작했을 때 서울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중산층 이상 부유한 가정의 자식들이었지요. 오늘날 대학은 더 이상 가난한 이들에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정반대로 기득권 질서를 유지시키고 정당화하고 심지어 세습시키는 사회적 기구로 타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학벌을 매개로 계급이 재생산되고 상속되는 학력 계급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학력을 통한 계급화의 경향은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신입생의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월 소득 1,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비율은 40%에서 56%로 급격히 상승한 반면 월 소득 24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비율은 15%에서 7%로 현저히 하락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은 사실 부와 권력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마저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학의 서열화 체계입니다. 결국 불평등은 교육 경쟁을 통해 풀 수 있는 교육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정치적 문제입니다. 이 대학 서열을 폐지하자. 대학 입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야 합니다. 유럽 대학은 미국 대학 체제와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학 서열 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유럽 대학과 미국 대학을 비교할 때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대학 간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학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봅니다. 유럽에서는 그런 생각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심지어 교육이 아버지 돈 지갑 부피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는 야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대학처럼 모든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면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고 열심히 하니 잘할 것입니다. 이것이 독일 교육이고 이것이 덴마크 교육이고 이것이 네덜란드 교육입니다. 유럽의 행복 교육이란 유별난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는 바로 그것을 잘 끌어내어 잘 구현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복 교육의 요체입니다. 대학 서열 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요? 그중 비교적 유력한 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했는데 바로 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 공약 또한 텅 빈 공약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뜻있는 학자들 사이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안은 국립대는 네트워크하고 사립대는 공영화한다는 안입니다. 3.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자. 교육개혁에서 중요한 세 번째 대안은 대학 등록금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대학의 학비에서 절대 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지만 1인당 국민소득 대비 학비로 치면 세계 1위입니다. 독일 대학의 경우 학비는 물론이거니와 생활비까지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제도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높은 대학 등록금과 자유방임적 대학 정책으로 악명 높은 미국에서조차 대학 무상교육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무상교육은 1946년 전 국토가 황폐화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독일 대학생들은 주 범위의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학생증만 보이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전차, 기차도 무료인 거지요. 왜 이런 엄청난 혜택을 줄까요? 그들이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결국 사회와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내가 엄청난 노력과 사교육비를 투자해서 이 자리에 올랐으니 내가 누리는 부와 권력은 온전히 내가 이 전쟁터에서 쟁취한 전리품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대학 무상 교육을 못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